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의 9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을 염려한 표현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생각을 여러 개 많이 하는 것과 생각을 하나 깊이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깊이 생각할 한 가지만 놔두고 여러 고민들까지 포함한 잡다한 생각들 다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차근차근 비우다 보면 문득 해답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나 골다공증 등의 그 만성 질환과 틀어진 그 척추 체형을 바로잡는 그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그래서 또 주제가 당뇨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뇨가 사실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당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 인슐린이 혈액 속으로 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조절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고 세포는 그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을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당뇨하면 네.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도 인슐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돼서 아시거든요. 네. 네, 이 당뇨병이 그런데 유형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이 인슐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당뇨에는 크게 인슐린 의존형과 인슐린 비의존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인슐린 의존형이라는 것은 췌장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췌장의 그 베타 세포가 이제 건강을 상실해서 그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 네.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당뇨인데요. 이것은 비만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 그리고 20세 이하에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렇지만 발병 비율로 보면 전체 당뇨 환자의 5%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인슐린 비의존형 그 당뇨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세포들이 혈액 속에 그 포도당을 흡수하지를 못해서 혈관 내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당뇨병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비만한 사람 그리고 30대 이상의 경우에 대부분 발생을 하고요. 당뇨 환자의 85%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니까 대부분이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당뇨하면 사실 뭐 단 것 아니면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먼저 떠오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포도당을 흡수 못해서 혈중에 그렇죠. 강하게 쌓이면 이게 당뇨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단 것을 피해 드시고 하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당뇨의 원인을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구분한다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유전적인 요인은 이미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는 사실 환경적인 요인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그 췌장세포의 기능 자체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체질을 타고났다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지내면서 같은 생활 습관, 같은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도 당뇨, 자녀도 당뇨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당뇨는 어떤 그 시대의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지에서 자란 그런 야채들을 먹고 네네. 그리고 활동량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요즘은 인공 재배한 어떤 채소류 그리고 사료를 먹여서 키운 고기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먹을 것들은 엄청 풍부해졌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들은 오히려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생활 패턴 자체가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네. 열량소는 넘쳐나고 오히려 움직임이나 미량 영양소는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이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어떤 식습관을 뭐 우리가 조상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제 고쳐나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볼 때 실제로 우리의 식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과식하는 가족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그 백미라든지 백밀가루 그리고 설탕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당뇨가 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먹는 것 외에도 두 번째로 또 예를 든다면 혈관 나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얼굴 관리를 잘해도 사실 나이가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눈가에 주름 생기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외부의 어떤 우리 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말 속일 수 없는 건 혈관 나이거든요. 예,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네. 40대, 50대가 되면 벌써 20대 혈관의 50% 정도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정도밖에 네. 기능 못하나요? 그래서 혈관이 나이가 든다는 네. 것은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네.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좁아지고 탄력성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도 많이 생기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가서 잘 쓰이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인슐린 분비는 잘 되는데도 포도당이 계속 혈중에 높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와 본다면 이제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당뇨가 많이 발생하고요. 비만한 사람들은 그만큼 몸에서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췌장에다 계속 혹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췌장이 일하다 나중에는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호르몬 그만 못 내보내겠어.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혈중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비만하지는 않은데 피쩍 말랐는데도 내장 지방만 가득해서 배만 볼록한 사람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당뇨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운동 부족. 이것이 당뇨의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열량소만 태워서 이렇게 뭐 체중 감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혈관이 수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운동이라는 것은
그 열량을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운동 부족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젊은 시절에 그 젊음을 믿고 지나치게 과한 그 음주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당뇨의 주 증상은 무엇인가요? 꼭 당뇨하면 좀 단 건 많이 안 드시고 좀 이런 것들이 보통 막연하게 생각이 좀 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그 당뇨를 삼소라고도 합니다. 삼소. 예, 소갈병이라고도 하고 네. 이제 그것을 부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삼소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네. 우선 상소라는 것은 갈증이 굉장히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셔도 갈증이 나고 밤에 자다가도 옆에 주전자를 놓고 자야 되고 이런 그 정도로 갈증이 심한 상태 네. 이것을 상소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입니다. 중소는 그 계속해서 식욕이 증가하면서 먹어도 배가 고파지는 그런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가족들하고 가장 많은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가족들은 당뇨가 있으니까 제발 먹을 것 좀 자제해 줬으면 네, 좋겠는데 네, 네. 당뇨 환자들은 계속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으니까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운 없으면 이거 혈당이 떨어지는 거야 해가지고 오히려 단 걸 더 찾고 네. 예,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소에 이제 혈당 유지가 잘 안 되던 분인데 단 거를 자꾸 가족들이 못 먹게 하니까 그렇죠. 이분이 너무 막 화가 나서 아이스크림을 10개를 사다가 한 번에 예, 한꺼번에 그걸 아이고. 드시고 결국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 10번 드신 것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혈당을 너무 치솟게 하면서 고열이 나고 이러면서 바로 응급실 가고 돌아가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이미 이제 당뇨가 심해지면 네. 식욕 자체를 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도 배고픈 상태 네. 이것을 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소라는 것은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량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다 보니까 또 갈증이 심해지고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위에 따라서 증상으로 나눈다면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내가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분은 갑작스런 체중 감소 그리고 네. 만성적인 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요. 비만한 상태에서 당뇨가 오긴 했지만 포도당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막 빠져나가다 보니까 세포는 계속 굶주린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운을 내려고 해도 먹어도 기운이 없어지는 그런 만성 피로의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만성 피로 상태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지요.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정말 너무너무 평상시 생활이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당뇨라는 건 주된 증상들 이외에 또 합병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괴이한 병이다. 괴이한 병.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당뇨가 걸리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전신의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망막이나 사지, 말단 부위 그리고 신장으로의 에너지 공급이 현저하게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그 부위에 이제 합병증을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일단은 시력이 저하가 되든지 또는 다리가 저리다, 손이 저리다. 그리고 상처가 났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된다. 심지어는 이제 발 부위에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낫지 않으면서 괴사가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괴사라는 건 약간 상하는. 그렇죠. 네. 네, 좀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썩어 네네. 들어간다 이제 이런 건데요. 실제로 냄새가 무지무지하게 나는데도 환자 본인은 그런데 놀랍게도 심한 통증을 안 느낀다는 게 또 신기하죠. 괴사가 일어나는데도. 네,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네. 그쪽으로의 그 혈액 흐름 자체가 거의 차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방치하는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상태가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몸에서는 계속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 몸에 단백질이나 네. 지방을 분해해서 쓰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과하게 일어나면 단백뇨라든지 케톤 산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이제 혈액을 거르는 그런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리가 괴사가 일어나면 이게 쭉 조금 전이가 되다 보면 좀 절단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발가락 또는 발바닥에 작은 상처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면 이제 발을 절단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릎을 절단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럼 두 번째라는 건 한 번 절단을 했는데 괴사가 그렇죠. 계속 일어나서 그렇죠. 2차 절단까지도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 발의 괴사는 그런데 당뇨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오는 증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뇨의 1차적 증상이 아니고 2차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이 딱 막히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순환이 안 되니까 영양을 공급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독소라든 염증 물질을 배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절단이라는 것이 좀 폐혈증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절단하기 전에 정말 좀 더 큰 노력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력한 혈행 개선을 통해서 그 상황을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이걸 절단한다고 해서 몸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그렇죠. 몸의 상황을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을 절단하기 이전에 그 상황이 가지 않도록 그 이제 혈행 개선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실 일을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이 발을 절단했을 때는 정말 그 상실감이 그 그렇죠.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서는 이제 당뇨 자체가 아니라 그 상실감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겹쳐지면서 치료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혈행 개선이라는 건 그 혈류의 뭐 흐름 같은 걸 개선하는 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당뇨병 자체가 그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이라고 하는 것도 식습관을 고치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너무 먼 길을 갔을 때는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기가 그만큼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의 예방이라고 했을 때에 당뇨 합병증이 오기 그 직전에 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초기나 중기에 있을 때에 정말 돌아올 길이 가까운 그 시점에서 네. 애를 써서 당뇨 합병증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우선으로는 과식을 금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야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식. 예, 밤에 소화기관이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네. 밤에도 많이 먹다 보면 소화기관이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지쳐서 그 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아. 생긴 이후에도 점점점 심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야식은 무조건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이제 버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식단 그리고 단순당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당이라는 것은 당뇨 환자들은 설탕을 쓰지 말아야 돼요. 아예. 예. 네. 그런 식습관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아침에 뭐 한 30분 정도 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당뇨 환자들은 적어도 아침, 저녁 2시간 이상은 운동을 2시간. 하셔야 합니다. 예.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그게 네. 꼭 뭐 달린다든지 뭐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천천히라도
이렇게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더라도 산책하는 식으로라도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몸을 순환해 준다라는 의미가 더 어떻게 그렇죠. 보면 클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간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랑 비슷한데요. 네. 간식을 자꾸 먹다 보면 췌장에서는 그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또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그러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조절 능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식을 먹지 않는 것 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혈당 체크를 통해서 이제 지나치게 고혈당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좀 이미 멀리 왔다 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치료가 진행되나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왔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보통 체격인데도 그냥 힘들어서 이제 오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나 어떤 체질에 따른 그런 처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당뇨 환자라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치료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장내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그리고 장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변비를 가진 분들은 그 변비를 개선해 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당뇨 치료가 저는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혈행 개선과 염증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비만한 경우에는 그 이제 살이 좀 쪄 있고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 적절한 다이어트가 네. 바로 당뇨의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냥 먹을 것만 줄이는 것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 필수 영양소들은 넉넉하게 공급을 해주면서 열량소만 그 줄여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약물 치료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 비만형 당뇨 환자들 치료법이고요. 마른 체형의 당뇨분들은 영양소 그다음에 수분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빠져나가고 네. 몸의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그 혈액을 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치료법으로는 보음, 예, 그리고 영양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고단백 음식들 예를 들면 흰살 생선이라든지 추어탕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말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한약재로는 그것을 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산약이라는 약재는 그 혈당은 높이지 않으면서도 보익하는 그 성질이 굉장히 커서 당뇨가 있으면서도 마르신 분들이 드시면 기운을 돋우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당뇨하면 먹지 말아라라는 음식들이 더 많거든요.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마른 분들 모두가 좀 이런 음식 먹으면 좋다는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 있습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은 거. 네. 굉장히 희소식일 것 같은데. 네. 예, 희소식이긴 한데 이제 좀 귀찮아서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이제 제가 골다공증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름 아닌 황태 육수입니다. 황태 육수요? 네, 황태와 황태 머리 그리고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양파, 대파 그리고 그 다시마를 넉넉히 넣고요. 네. 그다음에 통마늘 한 2통 정도 그리고 그 이제 검은 콩을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비만한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팽이버섯. 팽이버섯. 예, 그리고 마르신 분들은 이제 그 양배추라든지 무 이것을 더 넣어서 이 육수를 푹 끓인 다음에 이 육수를 그냥 수시로 마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을 할 때도 이 물로 밥을 하고 네. 찌개를 끓일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이 물로 계속 국을 끓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혈당 조절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은 오히려 근육량이 생기고
뚱뚱하신 분들은 뱃살이 오히려 빠지고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황태육수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알지만 지키기 어렵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당뇨 캠프입니다. 당뇨 캠프요? 네, 생소하죠. 네, 네. 그 독일에 다녀온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네. 힌트를 얻어서 제가 준비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한의원에 입원실을 마련하고 그 한약이라든지 침구치료 이외에도 운동요법이라든지 식이요법 이런 생활 습관 전반을 바로잡고 그 습관들이 그 몸에 그 배일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원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당뇨의 그 좋은 음식을 함께 만들어서 먹고 배우는 시간들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약만 타다가 먹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병원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나 스스로 병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기르자 네. 그런 의도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당뇨병을 이겨내는 것 결국은 나 자신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먹지 말아라라는 것도 굉장히 지켜야 되지만 네. 당뇨를 좀 앓고 계신 분들이 먹어야 한다를 지키시는 게 많거든요. 약을 거의 정말 나는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할 정도로 많이 드셔서 좀 불편해 하시는데 이 약을 좀 끊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많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 그 저의 올케 언니가 젊은 나이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의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당뇨 환자는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시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70세 된 남성분인데 당뇨약을 한 2년 정도 드셨고요. 혈압약을 한 3, 4년 드셨고 심장에는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부정맥이 너무 심해서 정상맥이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신 분이었고 네. 고지혈증 약 그리고 통풍으로 30년 동안 통풍까지. 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팔꿈치, 네. 손가락, 전신 관절에 통풍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무릎 좌측에 인공관절을 놓으셨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 그래서 약을 정말 네.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저의 치료법을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운동을 아침에는 이제 가벼운 그 산책 내지는 등산을 하셨고 오후에는 헬스에서 헬스 운동을 네네. 1시간 정도 하시고 이분이 지금 저한테 3월 달에 처음 오셨는데 네. 지금 현재 약을 하나도 안 드시고도 아예 안 드세요? 예, 아무것도 안 드시고도 공복 혈당이 100이나 105 유지하고 계시고 와, 네. 예, 식후 혈당도 뭐 120, 뭐 130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혈압약을 먹을 때도 드실 때도 145 밑으로 안 내려가던 분인데 지금은 뭐 123에 79 이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약만 잘 드시는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운동이라든지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을 제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식이요법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런 것들은 약물과 함께 병행한다의 개념이지 네. 이런 것들을 잘해서 약을 끊는다는 건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주는 그러니까 인슐린을 당연히 이렇게 그냥 조절만 하는 네네. 그리고 혈압을 조절만 하는 이런 약을 끊었을 뿐이지 이제 제가 드리는 혈행을 개선한다라든지 몸 자체를 바꾸어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양약을 드시지 않고서도 이제 치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네. 조절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운동이라든지 이제 식습관만 꾸준히 유지하신다면 계속 유지가 잘 되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가능하고요. 이제 뭐 당뇨라는 것이 실제로 너무 내가 지금 힘들어서 뭐 이제 이게 운동을 제대로 못하겠다 뭐 이러니까 자꾸 약에만 의존하는데 그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내 몸이 예. 정상화되도록 만들어버리면 네네. 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의 예를 들자면 45세 되신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네. 하시면서 그 무렵부터 2014년도 무렵부터 혈압약, 당력을 계속 같이 드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전신 통증,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이제 통증 주사를 맞고 가족들이 주물러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운동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분도 정말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 혈당이 네. 공복 혈당이 100 나오고 식후 혈당이 130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당뇨가 완전히 치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렇게 갑자기 끌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즐거운 것은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예. 네. 그런 식으로 혈당이 조절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식이 습관이 무조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혈액순환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혈액순환을 좀 개선하는 그 혈행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혈행 개선을 이제 말할 때는 저희는 뭐 어혈을 풀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약재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산화질소입니다. 아, 네, 좀 생소한데요. 산화질소라는 게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네네. 산화질소라는 것은 우리의 혈관 내벽에서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대기 중에 있을 때는 그냥 오염 물질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 내벽에서 분비가 될 때에는 혈관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물질 이동이 잘 일어나게 쉽게 말해서 포도당과 산소는 세포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고 난 그 노폐물과 독소는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산화질소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 발견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1988년도에 우리의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된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하고 물질 이동을 도와준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 199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식품이라든지 이제 치료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에 활용이 되고도 있는데요. 우리 평소의 그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산화질소의 분비를 네.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동입니다. 돌고 돌아 또 네, 운동이죠. 운동. 예.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 아까 혈관을 넓히고 네. 예, 물질 이동을 도울 수 있다고 했던 게 바로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의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해야 되는데 네. 아직 개운하지가 젊으셔서 않고. 네.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오히려 찌뿌둥하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 주로 밤에 잘 때 일어나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움직일 때 산화질소가 많이 분비가 되는데 네. 밤에 잘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자체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오히려 축소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뛰지 않더라도 어쨌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 산화질소의 그 분비량을 늘려주고요.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햇볕을 쬐이는 거예요. 아, 햇볕을. 네. 네. 햇볕을 쬐이면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 D의 그 네. 체내 합성을 도와주는 것. 네. 그래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햇볕을 쬐기만 해도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면 밖에서 운동. 그렇죠.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는 것. 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음식으로서는 그 이제 질소가 많이 함유된 그 산화질소를 많이 분비할 수 있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마늘과 마늘. 돈나물입니다. 아. 예, 그래서 평소에 돈나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 그리고 마늘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마늘을 그냥 많이 드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수에다 넣어서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식초에다가 네. 절인 마늘을 해서 그것을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이상의 이제 더 많이 보충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산화질소를 보충해주면 그 혈행 개선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 당뇨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음식 조절해야 되는 병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개념 정리를 잘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옥수수 요즘에 많이 드시던데 네. 이게 어떤 효능을 갖고 있나요? 옥수수 하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옥수수는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그리고 지방 함량은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옥수수의 풍부한 그 식이섬유는 이제 몸에 이제 축적된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네. 콜레스테롤 체외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일정 정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변비 예방에 무엇보다 도움을 주겠죠. 그 외에도 그 항산화 성분, 항암에 많이 도움을 준다는 그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그 비타민 E, 이런 영양소들이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 그래서 옥수수가요? 네, 옥수수에는 그 베티시토스테롤이라는 이제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그 입속의 세균을 없애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어떤 통증 유발이나 염증을 예방해주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다이어트 한다고 뭐 수박 다이어트, 옥수수 다이어트 이렇게 원푸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옥수수가 좀 괜찮은가요?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원푸드 다이어트는 저는 그렇죠. 예, 권하고 싶지 네. 않은데요. 옥수수에는 특히 그 식이섬유는 많은 대신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원푸드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시에 이제 옥수수만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피부염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옥수수를 드실 때에는 우유 같은 우유요. 예, 단백질 그 식품과 반드시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옥수수는 이제 소화율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화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살이 안 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소화율이 그 소화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드시더라도 옥수수를 푹 삶아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옥수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래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6이고요. 네, 몸무게는 61에서 62 정도 나가고요. 네. 그리고 62세예요.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10여 년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때 좀 의료 좀 사고가 있어갖고 다리 쪽 양쪽이 이제 마비가 오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제를 예. 많이 이제 거기서 처방해줘갖고 살이 굉장히 많이 찌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살이 좀 빠졌다가 다시 찌고 이제 고개 했는데 제가 한 2년 반 정도의 유방암 수술을 또 했거든요. 아이고, 힘든 일들이 근데 또 많으셨네요. 네, 그때 또 항암 그 약 중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면서 항암을 하고 그다음에 한 10 며칠 동안은 또 가려움증 때문에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계속 먹이고 투여하고 뭐 링거에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붓고 그게 지금까지 살이 돼갖고 안 빠져요. 네. 네, 그리고 우울증과 제가 지금 불면증이 심해서 예. 약을 좀 복용하고 있어요. 네. 또 공황장애도 좀 심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몸이 아픈 데가 좀 많습니다. 교통사고 예. 한 1년에 3번, 젊었을 때 났는데 그 후에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통증이 이게 가시지 않고 더 심해지고 온몸이 하여튼 다 아프고요. 열이 이제 위로 다 올라가고 그렇죠. 예. 내 머리 많이 아프고 눈 시력이 또 많이 나빠져서 그 약 투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 이 다리 쪽은 굉장히 차고. 내게요. 예. 여름인데도 양말을 신고 자야 예, 되고 네, 핫팩 같은 걸 좀 바르게 되고 위에는 막 열이 많이 나고 얼굴에도 막 열감이 많고 두통이 심하고 네. 제가 지금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아이고 힘든 일들 너무 많이 겪으셔서 사실 이렇게 뭐 자궁 저출하고 자궁 저출만 해도 사실 우울증이 네. 잘 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방암 수술도 하고 이런 힘든 과정들 너무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네. 우울증이나 불면증, 공황장애가 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제가 이제 이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오늘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혈액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게 상열 하한, 그러니까 열이 위로 가고 아래는 차고 네. 이런 상황이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거꾸로 아래로 내려가고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몸을 이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열이 위로 뜨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시력이 나쁘다든지 그러니까 눈이 자꾸 나빠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대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소변, 대변, 땀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변을 통해서 몸이 그 이제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식이섬유가 풍부하되 소화되기 쉬운 상태의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네.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배를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네. 저녁마다 거기다 따뜻하게 하는 뜸을 얹어 뭐 온열팩 같은 걸 얹어놓고 네. 주무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열이 위로 뜨지 않게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게 네. 그렇게 하셔야 네. 되고 음식으로 치면 단 음식보다는 좀 쓴맛을 가진 음식들을 드시면 그러한 것들이 네. 열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식재료 중에서는 연근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연근.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혈행 개선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에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서 치료에 같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좀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치료를 받을 때는 이제 그런 해독 치료라든지 그 혈행 개선을 강력하게 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이고 당연히 그 전문의를 찾아가야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그 해독 치료를 하는 한의원을 가시면 아마 그런 치료들이 병행이 되면서 사실 이런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한의원 가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이제 침 맞으러 한의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제 허리 뭐 관절 네. 이런 데가 좀 많이 아파서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막 우리가 혈액순환이 더 있는 거- 그 네네네. 치료를 할 때에 안에서 네네. 치료를 해야 될 것과 밖에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조가 무너져 있거나 그러니까 허리가 틀어져 있거나 근육이 굳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침으로도 네.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혈액순환이 너무 안 돼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실제 혈액을 맑아지게 하고 혈관을 넓혀줄 수 있는 그리고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선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약물 치료와 침 치료, 뜸 치료,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보약을 뭐 그러니까 지어서 그 한약 아니에요. 거기에 이럴 띄어서 때는 오히려 보약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네네. 독소를 빼주고 돌려주는 그런 약, 치료약을 쓰는 거예요. 네, 그 한의원에서 그렇게 네, 네, 처방해서.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알아보시면 네. 곳곳에 많이 있어요. 네, 아, 어머니 그 네, 해독 네. 관련 치료를 하는 한의원을 한번 내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